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상임위가 법사위입니다. 법사위인데 법사위에서도 정말 고군분투 이 3주 동안 열심히 피감 기관을 향해 질의도 하고 답변도 들으셨던 분을 모여서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첫 국감이었기 때문에 소감도 궁금하고요. 또 어떤 내용을 밝혀내셨고 어떤 부분을 더 밝혀야 되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박은정 조기혁신당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이제 오랜만에 뵀는데 더 지금 살이 또 빠지신 것 같기도 하고 네. 고생 많으셨죠 3주 동안. 예, 열심히 했습니다. 이 국감이 사실은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또 관심을 가지고 특히 법사위는 관심 상임이 아니겠습니까? 법사위에서 예. 무슨 말이 나오는지 다 귀를 쫑긋 세워서 보고 있었습니다. 예, 그 가장 핫한 핫한 상임이었다고 상임위. 생각합니다. 첫 국감 이렇게 마감하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 저희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어떠셨습니까? 처음이라서 좀 많이 부족했고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많이 아쉬웠어요. 음, 제가 이제 계속 검사 마인드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질의 시간이 너무 짧았고 저한테 좀 더 많은 시간을 주어졌다면 네. 그 예를 들면 체병 그 관련 증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좀 이렇게 자백을 받아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시간이 짧아서 네. 아쉬웠고 그렇지만 또 나름대로 김건희 여사 그 국정농단 의혹 관련해서는 네. 나름대로는 또 보람 있고 의미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사안이나 증인이 있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무엇보다도 네. 지금 이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명태균 게이트의 아. 핵심 증인 강혜경 네. 씨의 증인 출석인데요. 음, 매우 처음에는 법사위 출석 가능하실까 맞아요. 처음에 조율할 때도 좀 힘들었고 다른 상임위 또 가시겠다고 또 보도도 나오고 해가지고 좀 걱정했는데 제가 또 그 간사께 무조건 법사위에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들어봐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고 다행히 이제 나오셔가지고 너무 용감하게 용기 있게 많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강혜경 씨가 뭐 그동안 언론 인터뷰나 이런 걸 통해서 얘기를 했지만은 국회에서 나와서 증언한다는 것도 다른 차원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더 이제 힘이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증인 선서도 하고 나와서 네. 한번 진실을 얘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의원들의 질의에 막힘없이 좀 대답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전에 이제 민주당에서 또 공익신고 자로 또 그 보호 조치를 해주신 것이 네.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고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볼 때 법사위에 나와서 증언하는 강혜경 씨의 모습을 보면서 더 힘을 국민들도 얻었을 것 같고, 진상이 규명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증언하시는 분이, 제보하시는 분이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도 국민들이 감동을 받았을 것 같아요. 예, 저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렇게 위증, 고소 이렇게 막 위협도 있잖아요. 예. 그런 걸 무릅쓰고 나와서 그래도 그동안의 진실을 얘기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자, 뭐 이 강혜경 씨가 뭐 운영회에도 나간다 그래요. 네. 금요일에 운영회도 나가는데 더 이제 카드나 아니면 더 이제 밝힐 녹취를 보강해서 나간다고 하는데, 법사위에서 시작된 강혜경 씨의 증언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 강혜경 씨와 다르게 이제 명태균 씨는 뭐 안 나왔고. 네, 이게 좀 아쉬워요. 대비가 예, 되더라고요. 나오실 만도 한데 네. 굉장히 호기롭게 막 언론하고는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언론하고 하시더라고요. 전화하면 다 전화 네. 받아주고 몇 시간씩 얘기하고. 그래서 그럽니다. 저희는 좀 기대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강혜경 씨하고 서로 대질도 가능하지 않을까 네. 기대했었는데 아쉽습니다. 그래요. 이 대지를 통해서 국민들이 뭐가 진실인지, 왜냐하면 명태균 씨는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거기에서 들어보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됐고, 역시 이제 이번 국감은 김건희 여사 관련된 얘기, 특히 공천 개입 의혹, 이게 좀 어떻게 보면 핵심으로 좀 볼 수가 있고, 물론 다른 사안도 있겠지만 이걸 좀 밝혀내야 된다, 이런 목소리 많이 듣지 않으셨습니까? 예, 저희 법사위 내부에서도 이번에 국감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발 국정농단, 국정개입 의혹들을 좀 더 밝혀내자. 네. 이렇게 처음부터 얘기가 됐었고 소기의 성과도 좀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국민들께서 그 저렇게 많은 국정농단 증거들이 있구나 이렇게 아시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고 네. 윤석열 정권의 민낯을 국민들께 보여드렸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정권의 민낯이 이제 드러나고 네. 있다.
네, 오늘 오전에 또 기자회견 예. 하고 오셨죠. 네. 기자회견 하신다는 그 일정은 제가 봤는데 네. 방송하는 내용은 제가 못 봤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명태균 씨가 했던 미공표 여론조사가 예. 윤석열 캠프에 전달됐다는 증언이 내부자 폭로가 또 나왔어요. 네, 그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증언입니다. 부분이죠. 예. 그 내용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윤 대통령은 대선 경선 이후에 명태균 씨를 만나지 않았다, 연락하지 않았다 얘기했고, 또 명태균 씨도 미공표 여론조사는 보고되지 않았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모두 거짓으로 드러난 증언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미공표 여론조사 등등을 가지고 전략회의를 하고 네. 그 전략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또 핵심적인 여권 관계자들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국민의힘의 대선 불법 의혹의 게이트가 열린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 국민의힘이 사죄하고 이 네. 불법 의혹을 낱낱이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데 협조하라. 네. 그리고 이것은 문제가 그 법률적으로도 너무 심각한 문제이다. 이것이 네. 윤석열 대통령이 여론조사 보고를 받고 음. 그 대가로 김영선 공천이 네.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수뢰 후 부정처사에 오. 해당하는 1억 이상의 뇌물인 경우에는 특가법상 무기 또는 징역 10년 오. 이상에 처할 수 있는 중대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네, 네. 이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고 음. 국민의힘은 명태균 선생님을 따르는 희대의 검찰총장을 대선 후보로 영입한 그 죄를 국민들께 사죄를 하고 예. 그 협조해야 된다. 그리고 음. 그 윤석열 대통령이 가는 곳은 국민의 검찰이든 국민의힘이든 보수든 다 네. 괴멸이 가는 될 곳마다. 수밖에 없다. 가는 곳마다 예. 그런 취지로 기자회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태균 씨는 뭐 부인하고 있고 네. 그 뭐 캠프 관계자들 뭐 이철규, 윤재호 뭐 이런 등등 당시 캠프에 있던 분들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명태균 뭐 모른다, 그 조사 네. 본 적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부자 폭로가 나왔단 말이죠. 그럼 서로 이제 대치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뭐 수사밖에 방법이 없겠네요. 앞으로 하려면. 수사밖에 방법이 없죠. 네네. 그래서 이 명태균 뭐 특검법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도 되고 있고 또 제가 그 법무부 장관하고 심우정 검찰총장한테 특수본을 설치를 하시라. 예, 그리고 그 대대적으로 뭐 검경 그다음에 음. 선관위 이게 여론조사 뭐 조작 의혹도 있잖아요. 네. 그럼 선관위 직원까지 모두 음. 통과하는 대대적인 특수본을 설치해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한 것이 특검이 아니에요. 서울중앙지검 특수본입니다. 그렇게 검찰이 나서서 네. 그 규명을 해야 될 사안입니다. 아하. 지금 이 상황은 지금 뭐 창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이럴 계제가 아니다 이렇게 그럴 보시는 계제도 거네요? 아니고 예. 창원지검에서 수사과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다고 하잖아요. 네. 수사과는 그냥 선거법 관련해서 그냥 그 일상적인 사건들, 그 통상적인 사건들 처리하는 곳이고요. 네. 근데 그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언론에 좀 나니까 이제 그제서야 뭐 검사들 투입해서 수사과는 검사가 없는 곳이거든요. 그런 것만 봐도 의지가 없다. 그리고 오히려 뭐가 더 나올까봐 검찰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가 더 나올까봐 네.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명태균 씨의 발언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네요. 검사가 나 이제 잡아와서 뭐 조사하면 한 달 안에 하야 탄핵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말과 지금 맞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명태균 씨가 그 국민의힘이나 뭐 대통령실에서는 예. 뭐 관계를 부정하고 그다음에 어. 뭔가 좀 그 허위 얘기를 한다 이렇게 취지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신빙성 있는 얘기들도 많고 특히나 강혜경 증인의 증언과 일치되는 부분들이 꽤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렇다면 명태균 씨의 그 진술을 따라가서 네. 국민의힘 대선 과정의 불법 이런 부분들을 뭐 그 의혹을 규명을 해야 될 사안인 거죠. 자, 이 명태균 씨 관련된 얘기 이게 명태균 씨는 여론조사 미공표 여론조사는 보고한 적이 없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이 파장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이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부인할 수밖에 없는 네. 뭐 그런 뭐 입장일 수도 있겠고요. 네, 그리고 강혜경 씨가 또 제가 질의할 때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네. 경선, 본선 관련해서 여론 조작이 있었다, 두세 건. 이렇게 직접 증언도 했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 그것은 그 명태균 하고 어떤 관련이 있고 네.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게 굉장히 파장이 큰 거죠. 그러니까 이 대선 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이 대선이 제대로 공정하게 치러졌느냐 이 부분까지 우리가 문제 삼을 수 있는 네, 저는 그래서 음. 도둑 맞은 대선이라고 오늘 표현을 했습니다. 도둑 맞은 대선이다. 0.73% 차이가 나서 윤 대통령이 됐는데 도둑 맞은 대선 아니겠느냐 이런 네. 의혹이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신용한 교수가 뭐 지난주에 저희 방송에 나와서도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부에 있지 않았습니까? 전략 네. 기획에 있었는데 그때 분위기가 대선 당일에도 이게 보고가 됐다고 하는 그 내용을 돌이켜 보면 그때 0.73% 차이 난 거 보고 아니 이거 이준석 때문에 엄청 많이 이길 수 있었던 게 이게 좁혀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그 당시에 윤석열 캠프는 많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거. 그러니까 그때 정황과 신용한 교수의 폭로를 종합해 보면 아 명태균 쪽의 여론조사 계속 받아왔던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생기는 거죠. 네, 그걸 믿은 거죠. 아.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이렇게 보면 또 맞아요. 이렇게 네, 보면. 맞습니다. 이거 심각한데요. 이렇게 되면. 네, 그렇죠. 국기문란 사건이 국기문란 터졌습니다. 사건. 네. 야 이거 조국혁신당에서도 이 사안 가지고 계속해서 파고들고 또 요구를 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이거는 주말에도 뭐 집회도 하셨고요. 저희가 지난주 네. 탄핵 집회를 했었고 음.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음. 이 실체를 규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게 민주주의를 유린한 그런 사건으로 볼 수 있죠. 야, 이 맨 처음에는 우리가 이 오빠 전화 왔죠? 뭐 이 녹취에 좀 많이 집중을 하고 네. 명태균 씨가 누구누구랑 친하다, 누구랑 관련이 있다 이런 관계성에 주목을 했었는데 그게 본질이 아니다. 이게 네. 진짜 본질이 지금 드러나고 그렇죠. 있다. 지난 대선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에 집중이 대선의 된다. 불법 거기에 음. 국민의힘 얼마나 어떻게 관여가 되어 있고 네. 그 불법 의혹들에 대해서 지금 그 당시 전략회의 참석했던 네. 그 인사들의 면면이 핵심 관계자들이에요. 거기에 김호진 비서관도 있습니다. 맞아요. 관저 증축공사에 관리했던 관리자였죠. 네. 그 김건희 여사의 21g과 누구한테 추천 받았냐고 했을 때 직접 김건희 여사한테서 추천받은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한테. 그럼 직접 아니면은 간접적으로 추천을 받았는가? 그러면 그 전략회의에 그 핵심적으로 참가를 했고 네. 인수위 이쪽으로 김호진 비서관은 김건희 여사하고 어떤 관련성 있게 이 관저증축공사를 한 이 불법 21g 네. 하고의 그 연관성 이런 것이 그 의심되는 상황이잖아요. 김호진 비서관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또 놀라운 일이죠. 예. 그것도 좀 눈여겨 봐야겠네요. 네. 결국 이 모든 국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이름이 즉 나오고 있고 연관성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럼 결국에는 이걸 밝히기 위해서는 특검 통과가 돼야 된다. 이게 네.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수사로 규명이 될 수사로 수밖에 규명을 없고 해야 된다. 그 강제 수사를 해야 이것이 드러날 건데 네. 한동훈 대표는 뭐 계속 특별감찰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특별감찰관은 사전 예방적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의 가족 측근들에 대한 비위에 대해서 감시하고 감독하고 혹시 비위가 드러나면 수사 의뢰하고 강제 수사권이 없죠. 그러니까 사전 예방적 의미인데 지금 드러난 많은 불법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특별감찰관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이 정도 선에서 그냥 반윤 이미지만 만들기 위한 저는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꼼수다. 그것마저도 관철이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금 각을 세우고 있어가지고 뭐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이거 뭐 약속대로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특검 여론이 지금 엄청 높지 않습니까? 그걸 좀 물타기 하는 게 아니냐. 네, 그런 그렇게 생각도 볼 수도 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하고 지난주에 만났잖아요. 네. 만나서 직사각형 긴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근데 그 테이블 이 모르겠습니다. 검찰청에서 그런 테이블에 많이 안 나요? 그 직사각형은 검찰청 스타일이죠. 검찰 스타일이에요? 저는 검사실로 받고 그 정진석 비서실장이 한동훈 대표 옆에 앉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변호인이 옆에 앉아가지고 조사받는 그런 모양이었어요. 예. 네. 그래서 이걸 보고 진짜 검사가 취조하는 네. 그런 걸 떠올리는 분이 많았는데 진짜. 근데 이 자리에서 이렇게 위압적인 자세, 위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이 얘기를 또 한 게 아닐까, 이 작전을 또 짠 게 아닐까 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
네. 여기서 특감으로 뭐 시선 돌리고 이렇게 뭔가 싸우는 것처럼 보인 다음에 이렇게 좀 특검은 좀 넘어가자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얘기 있었는지. 어쨌든 이런 분위기를 볼 때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특검은 절대 안 된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했을 거 아닙니까? 알려진 내용도 의혹은 지금 뭐 있으면 구체적으로 뭐 가져와봐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윤 대통령 특검은 어떻게든 막겠다라는 의지를 표명을 했고 한동훈 대표는 국민 눈높이 얘기하더니 특감을 얘기하고 있고 네. 이거 좀 이상해요. 수상해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 특검은 절대 안 된다는 게 확고하고요. 네. 특별감찰관도 못 받을 겁니다. 그래요? 네, 특별감찰관이 가족과 측근 네. 그 지금 이제 문제가 된 대통령실에 지금 수석, 예. 문제 인사들 있지 않습니까? 뭐 7인이라 그랬다, 8인이라 그랬다,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것도 지금 특감에서 다 비위를 들여봐야 되고 김건희 여사의 그 친정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오빠라든가 이런 그렇네요. 부분들이 지금 다 드러나게 생겼어요. 특감을 한다면 제대로 된 특감을 한다면 그러니까 만에 하나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예. 특감도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받을 수가 없고 그거는 김건희 여사의 또 그 확고한 의지일 거기 때문에 예. 지금 부의원이 누구입니까? 그 부의원이 누구라는 것은 네.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 사는 그 토리 등 그 반려견들도 그 부의원이 김건희 여사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의 그 뜻을 윤석열 대통령이 꺾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특감 이 대통령 가족 네. 뭐 사촌인의 가족 친인척 이걸 본다고 했는데 앞으로 만약에 뭔가 양평고속도로도 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양평고속도로 이게 어떻게 종점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그 맹지라고 지금 불러지는 근데 뭐 칠면조도 키우고 양봉도 네. 하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땅이 또 어떻게 될 거냐 이건 또 앞으로 있을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예방을 하는 특감반이 만들어진다. 이건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 부분에서 그래서 어느 것 하나 되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과거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네, 맞습니다. 야, 그래요? 그럼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국민 눈높이를 계속 얘기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특검도 못하고 특감도 못한다. 한동훈 대표는 정치적으로 거의 뭐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 그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대표는 그 표현이 굉장히 검사스러운 표현이에요. 그래요? 맨날 검사들이 뭐 수사 제대로 하라 그러면 법과 원칙 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말을 하잖아요. 그 국민 눈높이도 그런 맥락에서 하는 얘기이죠. 그 맞는 말 아하. 같지만 뭐 하나 제대로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죠. 한동훈 대표가 제대로 뭘 하겠다고 한다면 네. 특검법에 대해서 음. 제대로 된 안을 가지고 와야 되죠. 이재명 대표하고 만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이 혹시 뭐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네. 그러면 뭐 지난번 최희병 특검법처럼 제3자 추천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특검 대상, 수사 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자기 안을 가지고 진정성 있게 이 김건희 여사의 비위, 혐의에 대해서 자기가 의사를 표현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국민 눈높이 운운하는 것은 그것은 아무 말도 아닌 거죠. 아하. 그러니까 국민 눈높이라고 했으면 거기에 맞는 걸맞는 행동을 해야 걸맞는 되는데 그게 그게 나와야 없다.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미지 정치 그냥 보여주기식 정치만 하고 있고 말로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국민들이 볼 때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른바 친한계 의원들이 우리 대표가 홀대 받았어. 네. 한동훈 대표 핍박받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도 한동훈은 윤석열과 좀 다를 수 있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있네. 뭐 파일을 빨간색 파일 들고 가서 뭐 세 가지 얘기했다 그러네. 여기 또 주목하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의원님은 그게 뭐 어떻게 보면 눈속임이라고 좀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그 이미지 정치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예. 그 친한계라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회의적이거든요. 그래요?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리더십을 전혀 저는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친한계라고 하는 뭐 20명 넘게 있다고 하는 의원님들에 대해서도 네. 저는 실체를 잘 모르겠고 그래서 마치 뭐 그 의원들이 특검법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뭐 찬성할 것처럼 네. 분위기는 조성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특검법에 대해서
대해서 그런 태도를 보이실까 저는 좀 회의적이거든요. 그래서 네. 한동훈 대표 리더십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굉장히 회의적이고 과연 다음 대선 주자로 인정을 할 것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네. 그럼 한동훈 정치가 좀 제대로 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네, 저는 그렇게 의원님은 보고 있습니다. 판단하시는 거군요. 그래요. 이재명 대표랑 만나서 어떤 얘기 나올지 모르겠고 또 특별 감찰관은 또 어떻게 감찰될지 모르겠고 하지만 한동훈 대표가 보여준 게 하나도 없다. 네. 그래요. 이렇게 보셨습니다. 자, 근데 지금 명태균 씨 얘기를 저희가 좀 더 이어가 보면 앞에 좀 했지만은 국감에서 의원님이 이제 박혜경 씨, 그러니까 강혜경 씨한테 질의도 하시고 직접 목소리 녹취도 재생을 하셨어요. 네, 그랬습니다. 재생을 했고 또 다른 의원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이렇게 재생을 하면서 명태균 게이트 사건을 서울 중앙지검으로 보내서 집중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국감에서 그런 얘기 나오다가 특수본도 말씀하셨지만 네. 국감에서는 아니 서울중앙지검 못 믿겠다고 하면서 왜 거기다 보내려고 하냐 이런 반박도 있어서 그게 또 많이 보도가 됐어요. 네. 어떻게 좀 답변하시겠습니까? 특수본이라는 것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의지로 설치하는 거고 그것이 그 특수본이 반드시 뭐 중앙지검장 지휘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도 뭐 김학의 특별수사단이라든가 네. 강원랜드 수사단이라든가 뭐 기타 그 서지현 검사의 미투 관련해서 네. 그 안태근 그 검찰국장에 대한 수사단 조사단에 대해서도 검찰총장이 직할하는 직접적인 그 수사가 진행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중앙지검이 이창수 검사장이 지금 도이치모터스 등등 명품백 등등해서 국민 신뢰를 완전히 잃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앙지검 혹은 뭐 다른 지검이라도 특수본 뭐 특수단을 설치를 해서 검찰총장이 국민을 바라보고 직접 직할해서 수사 결과를 내놔라. 그것을 법무부 장관이 지휘하라. 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거였거든요. 의지가 있다면 아하. 창원에 저렇게 방치하지 말고 예.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죠. 아하. 과거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저는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에 가지고 올라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게 아니라 특수본을 네, 만들어가지고 수사하면 특수본을. 된다. 좀 객관적으로 좀 독립된 그런 그렇죠. 수사 주체가 있어야 조금 된다. 독립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걸로 수사를 해야지 총장이 창원지검에 주면 안 자기 된다. 책임으로 네. 어쨌든 수사 결과를 내놔야 되는 그런 사건인데 그럼 검찰총장 입장에서도 네. 지금 이제 뭐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워낙 국민적 분노가 들끓으니까 항고 사건 제대로 지휘하겠다 이렇게 천명했잖아요. 제대로 맞아요.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국면에서 검찰이 그나마 국민 신뢰를 조금이라도 얻으려면 이 사건을 대대적인 특수본 설치해서 총장이 네. 직할하고 수사 결과를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창원지검에서 그러니까 신무정 총장 얘기 들어보니까 검사 또 보냈다. 네.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던데 이건 안 됩니까? 공안 검사 뭐 한두 명 더 보내가지고 이 사이즈의 수사를 할 수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어느 경우에도 그 창원지검에서 이게 그 사건 관할만 거기에만 해당되는 사건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이게 지금 중앙에서 국민의힘 대선과 관련된 사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창원에 있었던 선거 관련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전국적인 사안이고 대선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창원에 둘 이유도 없고 그렇죠.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거고. 네. 그래요.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아무도 신뢰 안 할 겁니다. 창원지검에서 내놓는 네. 것은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노컷뉴스 오늘 이제 보도를 보니까 이 미공표용 여론조사 이게 선관위에 누구로 신고됐는지 신고인을 봤더니 지역 조폭 출신 황모 씨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 황 씨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는 문제 여론조사와 자신은 무관하다라는 또 주장을 했고 여론조사 실시에 대해 신고한 적도 없고 비용을 낸 적도 없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황 씨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따져봐야겠지만은 이걸 볼 때 아니 왜 황 씨가 이렇게 신고인으로 들어갔는지 또 그 비용을 실제로 누가 지불했는지 이게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예, 그 부분 아마 강혜경 씨가 그 조사가 되었을 것 같은데요. 예. 그것도 굉장히 뭐 의심스럽죠. 그리고 강혜경 씨가 국회에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미래항공연구소는
명태균 씨가 직접 지시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명태균 씨가 미래항공연구소의 실소유주이고 실제 운영자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폭이 만일에 네. 그 뭐 연루가 됐다면 그럼 명태균 씨가 해명해야 되는 사안이죠. 그것도. 아하, 네. 명태균 씨가 결국 해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비용, 미공표용 여론조사 비용 이게 이제 3억 7천만 원 이제 받을 게 있다고 그래서 그렇죠. 비행기 타고 서울 간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 강혜경 씨가 증언했고 또 이 미래항공연구소 전 소장이었던 김태열 씨도 한겨레 20일 보도 인터뷰를 통해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빠 전화 왔죠. 이 녹취도 직접 들었다라는 해명을 내용을 밝혀가지고 그러니까 강혜경 씨뿐만이 아니고 직접 실명을 밝히고 그 녹취 김 여사 녹취를 육성을 들었다는 사람이 복수가 된 거예요. 이것도 신빙성을 더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게 악유가 다 맞아 떨어지는 거죠. 음. 그 강혜경 씨 얘기, 그다음에 명태균 씨가 또 김건희 여사하고의 대화 문자를 또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게 간접 증거를 모두 합치면 이것은 굉장히 유력한 증거들이 되는 거죠. 그 정합적 증명력. 정확적 증명력 네. 수사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예. 힘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게 내부자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이걸 좀 내부자들이 다 버티고 국민의힘 있을까? 쪽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네. 그것도 좀 신기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보면서 내부자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동안 대통령실 관련된 얘기나 대통령 부부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은 바로바로 반박하고 바로 법적 대응을 했잖아요. 근데 이것만 왜 이렇게 조용할까? 그 대통령실의 반응은 이제 법적 대응을 하거나 그 다음에 또 그 사람들이 또 뭐 허언증이다, 뭐 과장이 심하다, 뭐 이렇게 해서 단절을 선언을 했잖아요. 네. 그동안 뭐 최혜병 관련해서 구명 로비 의혹이 있었던 이종호 씨라든가 그렇죠. 이런 예, 예. 사람들에 대해서 근데 이 건에 대해서는 너무 아무 말이 제대로 된 해명이 없고 조용해요. 조용한 것도 의심스럽죠. 조용하다. 네. 왜 조용할 거라고 보세요? 그 의원님은? 명태균 씨가 가지고 있는 것이 폭발력이 클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명태균 씨가 아마 그 제가 구속에 지금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본인이 그냥 다 네. 그 진상을 국민들께 낱낱이 그냥 다 공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죄할 부분 사죄하고 그리고 이 대선 불법에 대해서 그 국민들한테 용서를 구해야 된다. 이 윤석열 김건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살 길이 있을 것이다. 아. 저는 그렇게 조언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구속 여부, 구속이 되면은 더 이상 얘기를 못 하니까 스피커 역할을 못 하니까 네, 그렇죠. 그 검찰 안에 들어가는 거죠. 자신의 변호도 못 할 것이고 네. 진상도 가려질 것이고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 앞에 모든 걸 털어놔라. 네. 그러니까 언론사 기자들이나 아니면은 뭐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얘기는 하고 있는데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본질을 좀 피하고 있어서 대통령 관련된 얘기는 안 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게 맞습니다. 답답한 부분인데 네. 정말 우리 국민들이 알고 싶은 대선 때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진상 규명을 할 수 있게 사실대로 얘기를 해달라. 네, 그 강혜경 씨 증언에 좀 약간 제가 웃었던 게 있는데 명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윤 대통령이 말한다고 이렇게 김건희 여사가 뭐라고 했다. 이런 증언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대통령이 말이 많다 이런 거 얘기하면서 네. 근데 김건희 여사가 강혜경 증인이 김건희 여사가 예. 그 대통령이 말이 많으니까 명 선생님 얘기하는데 끼어들지 말라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명 선생님이라고 네. 따르는 그런 관계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네, 네. 그러면 굉장히 대선 그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한 역할이 클 것이다. 네. 지금도 명태균 씨는 대선에서 자기의 헌신 공로에 대해서 인정을 해달라 이런 취지로 맞아요. 말도 그런 하고 얘기.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김건희, 윤석열 부부하고 명태균 이 세 사람은 한 팀이 되어서 대선 레이스를 되게 달렸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검찰에 있을 때는 김건희, 윤석열, 한동훈이 한 팀이었다면 네. 대선에 나와서는 정치에 나와서는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이 한 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뭐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원조라이다 이런 얘기할 정도로 네, 검찰에 있을 때는요. 때는 네. 그렇게 한 팀이었는데 김건희, 윤석열, 명태균이 한 팀인
그런 대선 과정이었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그게 비선이잖아요. 그렇죠. 국민의힘 대선 캠프라는 것은 맞아요. 공식적이고 또 뭐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도 공당이 적법하게 진행하는 모든 절차 후보와 관련한 것들이 있을 네네네. 텐데 그것이 아니고 비선에서 뭔가 결정이 되고 그 공당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뭔가 우왕좌왕하는 어제 증언으로 저는 그런 것이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선을 돌이켜 보면 당원들 입장에서도 참 황당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네, 맞습니다. 아니 우리 당의 대표, 그러니까 그 대통령 후보로 모셨는데 알고 봤더니 다른 쪽 조직과 다른 쪽 사람과 대선을 논의하고 있었고 그쪽 말을 많이 믿었구나. 네. 그래 이게 그러니까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흔들고 훼손하는 일로 국민들은 받아들일 것 같아요. 예, 저는 정당 민주주의도 그렇고요. 그래서 도둑맞은 대선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도둑맞은 예. 대선으로 가고 있다. 그래요. 자, 우리 가을온이 시원하다님께서 법사위 국감 마치고 다들 환하게 웃고 떠들며 숙제 마친 분위기던데 박은정 의원만 꼿꼿이 계시더라고요. 잡음 중에 재밌었다라는 말도 들려서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당시 법사위 끝날 때 그 영상이 또 회자가 되고 있던데 그 중에서도 박은정 의원만 꼿꼿이 계셔서 대단하셨다. 박은정 의원님 응원합니다 하시면서 슈퍼챗 후원까지 좀 네,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을 또 주목해서 보셨군요. 네, 그러니까 이번 국감 과정에서 속 시원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답답한 부분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런 좀 긴장이 풀어진 모습 때문에 국민들 좀 실망하신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동행 명령장까지 발부를 해가지고 몇몇 야당 의원, 민주당 의원들이 찾아갔어요. 한남동 관저 앞까지 갔다가 경찰에 막혀서 못 들어갔잖아요. 그거 보고도 국감 과정에서 국민들이 많이 좀 화가 나셨습니다. 의원님도 좀 무기력함을 느끼지 않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날 이제 저도 가려고 했는데 네. 그 법사위 회의장이 너무 비면 안 된다고 또 위원장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못 네. 갔고요. 그 의원님들이 공무집행하러 가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찰이 막았어요. 맞아요. 그것을. 예. 그래서 그런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법치가 무너진 거죠. 그 관련해서는 뭐 네. 법사위에서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 이게 국회의원들이 공무집행하러 갔는데 그걸 막아섰는데 경찰 입장에서도 우리 공무집행하는 거야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무집행은 막은 게 경찰이니까. 맞습니다. 아니 좀 국회의원만 들어가가지고 그건 전달하고 나오면 될 일인데 그것까지 막는다. 이거는 너무 나간 것 같아요. 네, 너무 국민들 나간 볼 거죠. 때는. 예, 그냥 여기 좀 김건희 책임을. 여사 지킴이로 국가기관이 모두 동원되고 있다. 네. 권익위, 감사원, 뭐 경찰, 검찰, 뭐 전부 뭐 할 것 없이 네. 그렇게 전락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국가기관이 김건희 지킴이가 됐다라고 콕 집어주셨는데 특히 이제 감사원 관련해서도 네. 이것도 너무나 답답한 공방이 이어져가지고 국민들이 법사위 보면서 가슴을 많이 치셨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관저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그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 나오지 않았습니까? 의원님은 어떠셨어요? 감사요. 그건 부실감사이고요. 부실감사다? 네, 부실감사이고 음. 그다음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은 불법이 너무나 드러났고 네. 특히나 중대한 불법이 드러났습니다. 음. 그러면 감사원법에 따라서 고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준공 검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네. 준공 검사 조서가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허위 공문서 작성이거든요. 네. 명백한 불법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하지 않았어요. 감사원이. 그건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원장께 물었더니 네. 그 중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너무 어이없는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원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네. 재차 또 감사를 하러 현장 검증을 하러 갔는데도 네. 끝끝내 그것에 회의록 뭐 등등 협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국회가 나서서 국회의원이 갔는데도 그거를 막고 보여주지 않는 그게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하죠. 그건 불법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 불법인데? 지킴이로 전락한 것 같고요. 감사원이. 그러니까 더 수상하잖아요. 네, 왜 안 그리고 보여주냐. 어떤 경우에도 자기들은 처벌받거나 단죄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정권, 윤석열 그 정부에 복무하면 네. 자기들은 취해법권 특수계급이라고 스스로 정체성을 인식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위법한 행위를 공무원이 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공무원이 맞냐고 제가 공무원이 물어봤어요. 맞냐? 네.
아니 공무원이면 법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공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공무를 수행하러 온 국민의 대표들을 막아놓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이런 현장을 우리가 봐야 되니 이게 나라냐라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회의를 못 보신 거고. 네, 못 봤습니다. 그러면 감사원이 이제 관저 여러 가지 감사를 통해 가지고 밝혀낸 게 이게 뭐 이 불법적인 요소도 있고 했지만은 그 주의 줬다. 관계 부처에다가 이거 재발 방지책 마련하고 했다. 이렇게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랬던 사례들이 있나요? 이런 경우가 아니요, 있을 수 그 있나요? 과거 문재인 정부 혹은 작년에 전현희 그 지금 법사위원께 네. 관련한 감사원 회의록도 공개됐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국민의힘 쪽에서 그럼 서해 그 공무원 사건 관련한 감사 자료도 다 공개하자. 그래서 그럼 저희도 야당에서도 그것도 공개하자. 그랬어요? 그것도 찬성을 받아서? 했어요. 받아서 그러니까 관저 감사 회의록도 공개하고 네.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하는 서해 공무원 음, 사건 관련 감사 회의록도 공개하고 다 공개해서 네. 국민들께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졌는지 그 이 부실한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회의가 진행이 됐는지를 국민들께 고하자라고 얘기했는데 또 네. 그 국민의힘 쪽에서 또 다시 이제 그 부분은 또 쑥 이렇게 또 다 같이 네. 공개될까봐. 다시 또 공개를 안 하겠다 이렇게 또 접으셨어요. 야, 그러니까 뭐가 있는 것 같아요 회의록에. 그러니까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공개돼서는 안 되는 뭔가 불법적인 정황이 있는 것이 아닌가 더 의심스럽습니다. 그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공개시킬 방법은 없는 건가요? 아니요. 그 공개하지 않는 것이 불법이어서 예. 그날 저희가 법사위에서 고발하겠다고 의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강제로 이제 공개를 하려면 이제 수사가 들어가서 그럼 압수수색을 해야 수사가 또 들어가야 되겠죠. 된다. 네. 그거 믿고 버티는 거구나 생각도 드네요. 네, 압수수색 안 할 거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관저 공사의 시급성 때문에 모든 걸 다 용서할 수 있다라는 이게 이제 감사원 그것이 보고 반복적으로 핵심인데. 나와요. 시급성 때문에 불가피했다. 예, 그 모든 불법이 그렇게 덮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볼 땐 청와대에 가서 청와대에서 관저가 다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와도 될 문제인데 맞습니다. 아니면 사저에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크로비스타에. 근데 뭐가 이렇게 시급했다고 모든 불법을 다 시급성을 다 덮어버린다? 이거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의원님. 예, 모든 국민들이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 그 지점이죠. 왜 그랬을까? 그리고 대통령실 해명도 해명이지만 지금 김호진 비서관이 그러니까 아까도 언급하셨듯이 네. 질의응답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21g 추천한 게 김건희 여사가 추천했나요라고 물어봤더니 김호진 전 비서관은 김건희 여사님이 저한테 직접 추천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의원님께서 김건희 여사 통해서 추천한 건 맞죠?라고 했더니 김호진 전 비서관이 저한테 그렇게 추천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김건희 여사가 김호진 비서관한테 얘기한 직접 건 다이렉트로. 아니다. 그런 표현이죠. 그것은 그러니까 그 감사원 회의록에도 인수위 TF나 그쪽 관련자들을 통해서 추천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하. 그러면 그 사람은 또 그러면 어디서 추천받은 그렇죠. 거냐? 그것이 꼬리에 감사가 꼬리를 돼야 물고. 되죠. 조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최초로 누가 네. 21g 김건희 여사를 후원한 굉장히 긴밀한 관련성이 있지 않습니까? 21g 대표가 김건희 그럼요. 여사하고 직접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 다 드러났어요. 네. 그렇다면은 누가 추천을 했는지, 그 다음에 21g 현장 소장 유모 소장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조사할 때 네. 제대로 조사를 안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서면 조사 그냥 대충 한번 하고 마쳤거든요. 네. 그 사람들을 다 조사하면 뭔가가 다 실체가 드러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감사 그 관저 증축공사 관련해서 누가 추천했는지는 되게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이죠. 거기에 관련해서 뭐 대가가 있었는지 그 직권 남용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잖아요. 월성원전 감사 당시에도 그 공무원들을 다 문제 삼았던 건 직권 남용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 방해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관저 증축 그 관련한 감사에서도 누가 추천을 했고 추천을 해서는 안 되는 무자격 업체를 누가 네. 강제로 추천을 했고 이런 직권남용들이 중요한 핵심 감사 사항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감사를 해태한 거죠. 아하. 그러니까 저도 지금 보면서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직접 추천하진 않았지만은
그러면 직접 추천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통해서 추천했냐 이랬더니 뭐 그거는 또 약간 애매하게 대답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구한테 추천을 받았는지 어떻게 21g이 튀어나왔는지 이걸 알고 싶은 건데 결국 얘기를 안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도 수사를 통해서 밝힐 수밖에 그렇죠. 없는 네. 부분인데 수사가 또 안 되고 있고 그리고 감사원의 답변 모습을 보니까 관련해서 압수수색이나 이런 걸 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감사 자체는 이제 압수수색 강제 수사건이 없죠. 네. 그래서 뭐 임의로 다 받고 받고. 했다는 건데 음, 그 제대로 감사를 했을 리가 없죠. 제대로 자료를 냈을 가능성도 네, 없다. 그렇습니다. 야, 근데 의원님의 질의응답 지난 15일에 있었던 질의응답 이 내용을 보면은 김원희 전 비서관이 제가 볼 때는 사실상 이거 뭐 더 이상 김건희 힘, 쪽에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건희 네. 쪽에서 들어왔다라는 네. 얘기를 한 셈이 된 것 같아서 왜냐면 또 국회 나와서 거짓말 할 수가 없죠. 네. 선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 그래요. 이 부분 이건 우리가 계속 주목을 해봐야겠고 감사원의 이런 제대로 된 감사가 안 된 것들 이거는 감사원이 이제 책임을 져야 되고 책임져야 합니다. 관련 네. 공무원들도 책임을 져야 그렇습니다. 된다. 이거는 끝까지 네. 의원님 또 법사위에서 따져 물을 네, 것이다. 그 직무유기에 음.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지금 네. 책임 물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야당 쪽에 야당 관련 인사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나 아니면 감사원의 감사나 뭐 권익위도 마찬가지고 가혹할 만큼 정말 열심히 해요. 네, 무자비하죠. 무자비하게 열심히 하는데 김건희 여사 관련 대통령 부부 관련 건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정말 솜방망이식으로 하느냐 이런 문제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무혐의 처분해서 보수 언론조차도 검찰은 끝났다 뭐 검찰은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도 검찰은 죽었습니다라고 네. 바로 말씀하셨더라고요. 검찰은 죽었습니다. 한마디에 다 녹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검찰은 죽었다 했더니 음. 임은정 검사가 장례를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음. 답했더라고요. 네, 장례를 준비하겠습니다. 임은정 검사 검찰 안에 네,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 이게 이 2024년 10월 17일이 제가 볼 때는 검찰 역사에 있어서 뭐 중요한 변곡점, 네, 중요하게 기록되는 날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검찰이 이 사안마저도 무혐의에 처분한다. 이거는 검찰이 제대로 기능을 못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에 계셨던 의원님 입장에서도 참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냥 확인한 그 음. 사안이었죠. 검찰이 그동안 윤석열 정부 들어서 네. 용산에 위성정당으로 전락했다고 제가 비판을 했거든요. 그 용산 정권과 명운을 같이 하고 몰락을 함께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창수 검사장이 비난을 자기가 받겠다고 했는데 네. 비난받을 짓인 줄 알면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워딩은 그렇죠. 그 말 자체로. 그거 비난을 받을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네. 지금 검찰이 그런 의사결정을 한 것이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넘치는 많은 간접 증거들 그것들에 비추어서 당연히 기소를 해야 될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검찰은 죽었다고 선언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제 검사들이 이 수사에 대해서 브리핑을 4시간이나 했어요. 네. 4시간이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서 김건희는 몰랐을 것이다. 김건희는 몰랐고 주식 이런 것도 잘 모르는 상황이고 또 기억이 안 난다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이게 검찰 브리핑인지 변호사들 브리핑인지 잘 헷갈리는 그런 상황까지 왔거든요. 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자료는? 불기소 결정문에 보면은 네. 피의자가 부인하고 있고 권오수 등이 그 진술에 부합한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되어 있고 우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연히 7초 매매도 하고 네. 우연히 뭐 그분 전화 와서 뭐 이렇게 자기 계좌에서 팔고 자기 계좌로 또 받고 네, 이런 대신 것들이 증권에서. 예. 그 우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인데 네. 비슷한 사건에서 그 김건희 여사하고 굉장히 비슷한 그 주가 조작 사건에서 법원은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아. 이 피고인이 주가 조작
조작을 인식하고 음. 했다면 그것은 모든 것이 이해가 된다, 설명이 된다. 아. 이런 표현이 되게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네. 김건희 여사의 계좌는 이 2차, 1, 2차 주가 조작에 모두 활용이 되었고 그 전체 주가 조작 그 계좌의 47%가 김건희 네. 여사 최은순 모녀의 계좌입니다. 음. 그리고 그 현금 그 50억 중에서 현금 자산의 네. 그 80% 40억을 몰빵으로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판결에서 그 김건희 여사가 이제 2차 주가 조작 당시에 네. 3주 만에 17억을 그냥 대량 그 저기 매도로. 거래를 하거든요. 그 비슷한 사건에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거액을 투자를 했다면 이것은 주가 조작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그 판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많은 그 간접 증거들이 주가 조작을 인식했다고 그 가리키는 거죠. 네. 게다가 주가 조작의 그 주범인 권오수 회장하고 김건희 여사가 매우 특수한 관계잖아요. 네.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기간 당시에 이사였고 네. 권오수 회장의 도이치 파이낸셜 주주이기도 했습니다. 아하.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와 권오수 회장 간에 그 현금 거래 네. 이런 자금 거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이런 것들은 뭐 당장 기소해도 유죄가 날 사안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게 증거가 차고 넘친다. 네. 정황이 진짜 구체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검찰은 결국 압수수색을 안 한 거 아닙니까? 네, 이 압수수색을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도이치모터스 뭐 명품백 네.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압수수색을 전혀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이전에 뭐 압수수색 관련해서도 이번에 드러났듯이 뭐 기각됐다 이런 것들이 맞아요. 문제가 브리핑에서 브리핑이 이제 문제가 되었죠. 거짓말 브리핑. 그다음 계좌주에 대해서는 또 압수수색을 안 했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 계좌주 관련해서는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죠. 네. 제가 그 어떻게 문제 삼은 부분은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뭐 주거지 핸드폰뿐만이 아니라 어떤 압수수색도 제대로 한 게 아하. 없어요. 그런데 야당 대표 부인과 관련해서는 압수수색을 130회나 했다는 이 형평성을 문제 삼았거든요. 제가 정의라는 것은 형평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그 지점을 분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압수수색을 안 한 것이 정당한 것처럼 네. 뭐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은 적반하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 거짓 브리핑에 대해서도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검찰총장도 그렇고 감찰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대국민을 속이고 그 언론인들이 저는 4시간 동안 질문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뭐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언론이 그 저는 뭐 그 굉장히 뭐 이렇게 비판도 많이 받고 있지만 4시간 동안 질문을 계속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언론을 상대로 거짓 브리핑을 했다는 것이 드러났는데 음. 그러면 진상을 규명해서 누가 잘못했는지를 징계를 해야 될 사안이에요. 그런데도 또 덮고 그 눈 감고 봐주기를 해주게 네. 하겠다는 것이 국감장에서 그런데 뭐. 드러났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검사 탄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 검찰이 제대로 제 식구 감싸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국회라도 국민의 대표라도 검찰의 위법한 행위들에 대해서 탄핵을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나선 것입니다. 아, 그렇네요. 근데 뭐 여권에서는 뭐 야당이 탄핵 중독증에 걸렸다 이렇게 또 네. 비판을 하고 있던데 이런 비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검사 탄핵과 관련해서는 그것이 직무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 위법한 수사, 그 국민의 인권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직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선거법 관련해서는 민주주의와 관련한 중요한 중책을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의 위법, 조금의 어쨌든 비리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드러났을 경우에는 국회에서 당연히 그 부분을 문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 국회 할 일을 하는 거다. 할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검찰도 검찰이 할 일, 네. 수사를 해서 기소할 만하면 기소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이 유무죄 판단하는 게 아니고 사법부에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검찰이 의혹이 있고 이게 문제가 있다라 하면은 법원의 판단을 구하면 되는 것인데 그조차도 안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이 일을 안 한 것이다. 안 한 것이죠. 그래서 검찰은 죽었다. 그리고 국회에 또 지금 탄핵 절차에 그 검찰이 전혀 협조를 하지 않고 있어요. 나오진 않고. 잘못한 게 없다면 나와서 검사들이
그런 부분들 적극 규명을 하면 될 것인데 그렇죠. 전혀 그 협조를 하지 않는 것은 그 법치를 유린하는 거죠. 법치를 유린하고 네. 있다. 근데 검찰은 전반적으로 개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하. 국민적으로 개혁의 당위성만 높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김건희 사태를 보면서 국민들이 확실히 인식했을 것 같아요. 아, 기소권이 어마무시하구나 진짜. 뭐 엄청 중대한 권한입니다. 수사권도 이 그렇고요. 힘이 네. 대단하구나. 굉장한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수사권은 공수처도 수사하고 있고 네. 경찰도 뭐 한다고 하지만 결국 기소에서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검찰로 넘어와야 누구를 되기 기소할 때문에. 것인가, 누구를 불기소해 줄 것인가, 그것은 엄청난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믿고 윤석열 정권이 버티고 있고 우리가 이제 한동훈 대표 만난 윤 대통령 이 팔을 벌리고 하는 자세도 우리가 네. 목격을 했지만 그 표정도 목격을 했지만 나한테 기소권이 있는데 왜 덤비냐 왜 까부냐 이런 표정이 읽혀질 정도로 네. 정말 대단한 그런 권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단한 권력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개혁해야겠다. 이번에 확실히 느낀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네. 그래서 조국혁신당도 이제 매주 촛불을 들고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가는 그 이유가 검찰 개혁 이번은 꼭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생각하시는 거죠. 예. 좀 조국혁신당의 활동도 지켜보겠지만 정말 우리 국민들은 이번에 확실히 깨달았다라는 거고 그리고 일부 보도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에 있어서 김 여사가 서면 사과하고 네. 윤 대통령은 뭐 국정 브리핑을 할 때 그때 육성으로 좀 사과를 하고 부부가 이제 같이 사과를 하면서 이 난국을 타개할 것이다 이런 아이디어가 또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간보기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서면 사과하든 뭐 네. 대면 사과든 저는 사과로 끝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네. 이 상황을 이 상황을 돌파할 것은 네. 해법은 수사를 다 받는 것 밖에는 없다라고 아, 생각합니다. 그래요.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민들이 다 이제 아시고 계세요. 어떤 네. 부분이 본질이고 어떻게 이게 해결되는지 사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특별 감찰관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네. 않습니까? 결국에는 특검을 받아야 된다라는 건데 의원님은 다음 달에 만약에 이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이 과정이 된다 그러면 통과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세요?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민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뭐 친한계 의원들이 아니고 음,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래도 중립적인 어느 정도 사태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좀 네. 지켜보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국민의힘이 이제 앞으로 선거도 치러야 되고 국민 그렇죠. 지금 지지율이 너무나 대통령과 같이 지금 이제 하락을 예. 하고 있는 이 상황을 돌파할 것은 이 어쨌든 김건희 여사를 랑 단절하는 것밖에 없다 이런 네. 답을 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음, 그러면 저는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도 좀 전망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기대는 하고 예. 있다. 하지만 뭐 만약에 그게 통과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또 뭐 실망할 필요는 없다. 네. 또 발의해서 또 표결하면 되는 거 아니냐. 네, 끝까지 해야 되겠죠. 끝까지 한다. 네. 그래요. 이 조국혁신당에서는 탄핵을 네. 그 어떤 정당보다 제일 앞장서서 선봉에 서서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니 지금 탄핵이 되겠어? 네. 아유 이제 탄핵 지금 봐 윤 대통령 권력이 살아 있는데 되겠어? 이런 말씀하신 분도 일부에 있어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 탄핵과 관련한 이제 위헌적인 대통령의 지금 행위들 국정 운영은 네. 좀 많이 나왔고 특히나 김건희 여사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두 사람 부부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탄핵을 자꾸 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국민들이 이게 당연한 거고 네. 이걸 해야 되겠다라는 인식을 하실 수 있도록 저는 계속해서 알리고 말해야지 이것이 당연한 것이 되지 마치 말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막 끝에 막판에 막 짠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또 그 역할이 있기 때문에 탄핵에 직접 나서지는 못하시더라도 조국 혁신당은 또 저희가 12명 또 네. 세빙선이기 때문에 탄핵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슈를 제기를 하고 네. 앞장서서 이것을 돌파해 나간다면 그러면 국민적 공감대를 더 많이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홍준표 대구시장도 오늘 SNS에 뭐라고 썼냐면
자기만 돋보이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여권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철부지 불장난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박근혜 탄핵 전야가 그랬습니다.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오기 싸움이 전국을 파탄으로 몰고 간 겁니다. 탄핵 얘기가 지금 여권에서도 네.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탄핵 오. 얘기는 한동훈 대표도 얘기를 한동훈 했어요. 대표도. 탄핵을 막겠다 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스스로 탄핵의 프레임 속에 들어오더라고요. 아, 그렇네요. 네. 아, 그런 효과가 있군요. 국민들이 볼 때 예전에는 탄핵이 마치 말하면 언급하면 안 네. 되는 그런 단어로 인식되다가 지금은 탄핵 얘기 뭐 주장할 수 있지 이렇게 되다가 이제 거리에 또 시민들이 또 촛불이 켜지고 가면은 탄핵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 더 커질 것이다. 예, 그렇군요. 계속해서 자꾸 말하고 인식할 수 있게 해야 네.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조국 대표도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했냐면 2016년 10월 29일에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첫 탄핵 집회가 공식적으로 열렸는데 그때 참석했던 의원 3-4명이었다. 박주민, 노회찬, 뭐 이재명 성남시장 그 얘기를 하면서 이게 지금은 힘이 약할지 모르지만 점점 국민들의 열망, 국민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된 큰 탄핵 횃불이 켜질 것이다 이렇게 조국 대표도 보시고 있군요. 네, 그리고 그 촛불 행동 등 그 범야권 네. 내에서는 탄핵 촛불 집회를 이미 맞아요. 오랫동안 하고 있고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거기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야권이 힘을 모아서 네.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어깨를 맞대고 대통령 탄핵을 저는 추진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도 마침내 결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댓글을 보니까 우리 박은정 의원님 완전 멋있었어요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고 박은정 의원님 엄지척 주말 집회에서 봤다라는 분도 있고 그래요. 이 박은정 의원님 화이팅 국감 때 잘 봤어요. 이 댓글들이 많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국감 쭉 지켜보신 분들은 뭐 여러 의원님들 판단하시겠지만 박은정 의원님의 차분하고 냉철한 그런 지적 또 답변을 끌어내는 그 모습에 완전히 응원하시고 반하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뭐 인터뷰 마무리해야 될 거예요. 거의 1시간이 또 됐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갔는데요. 의원님 가시기 전에 끝으로 못다한 말씀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국정감사를 통해서 확인한 김건희 여사 발 국정농단 개입 의혹에 대해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많이 지치시겠지만 그래도 놓치지 마시고 계속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니까 의원님 후원 안내 지금 자막도 좀 올라갔는데요. 박은정 의원님 후원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계좌번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열심히 많이 응원을 해주시고 이게 또 이제 힘이 되지 않습니까? 의정 활동하는데. 네, 많은 힘이 됩니다. 네. 저희 후원회장님이 추미애 장관님이십니다. 그러시군요. 또 많은 분들이 맞아 후원해야겠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힘을 모아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의정 활동도 저희 지켜보도록 하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 또 오셔가지고 어떻게 국정 또 전국이 흘러갈지 많이 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